자, 이번에는 어근, 팬드하고 펜스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볼게요. 이거 팬드나 펜스는요, 매달다 뜻인데요. 자, 이 매달다 뜻을 두 가지 차원으로 봅니다. 첫 번째, 물리적 개념. 물리적 개념의 팬드가 있어요. 그걸 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 걸다, 매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고요. 요게 추상적으로 가면요, 마음속에 우리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저울 있잖아요, 저울. 이렇게 저울 있죠, 이렇게. 이런 저울, 양팔 저울 생각하세요. 여기다 A라는 물건을 갖다 놓고 B라는 물건을 갖다 놓고 이게 더 중요한지 이게 더 중요한지 재죠. 이렇게 생각하고 재는 거 요걸 갖다가 펜드 펜스라고 합니다. 다시 물리적으로 뭔가를 어디에 대롱대롱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사람을 매달아 놓거나 못 매달은 거 같네. 어쨌든 물건을 매달아 놓거나 이렇게 매달리는 게 하나가 있고 저울에 매달아 두고 생각하는 단뜻을 갖고 있는 말이 펜드하고 펜스입니다. 경우 이 페이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 물건하고 이 물건을 비교했을 때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B를 줘야 되고요. B라는 물건을 만약에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그만큼 나가는 거죠. 그래서 pay의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expand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클리어가 하나씩 볼게요. 자, 펜던트가 있어요. 기억에 남기려고 말한 거고요. 엄마들 귀걸이 보면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크게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펜던트에 매달려 있다. 귀에다 매달아 놨잖아요. 귀걸이 또는 샹들리에 이런 거 있잖아. 그 뭐죠? 천정에다가 큰 뭐 조명기구인데 만들어 놓은 거. 샹들리에 그런 거. 그걸 가리키는 게 펜던트였고요. 이 펜줄럼은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구슬 여러 개 달면 진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탁 치면 탁 치고 이쪽에 다시 또 일로 가죠. 이렇게 가는 거. 이런 매달려 있는 거. 진자를 가리키는 말이 펜줄럼이에요. 시계추 같은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공부를 위해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그냥 이게 개념이 이런 거구나라고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써놓은 단어고요. 이제 클리어해보고 펜딩 볼게요. 요거하고 펜딩하고 임펜딩이 비슷하죠.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볼게요. 펜딩은 매달아 놓은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물리적으로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라 저울에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자, A안, B안. 자, 지금 하자. 아니야, 나중에 하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야. 저울에다가 A, 제 1안, 지금 합시다. B, 아니다, 내일 하자. 2안. 이 두 개를 놓고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펜딩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생각하는 동안은 집행하고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게 펜딩 상태예요. 그러면 아직 결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미정인 상태, 미완성된 상태, 현안이란 뜻으로 씁니다. 현안.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생각 속에 저울에다가 매달아 놓은 상태. 그게 펜딩이죠. 자, 그럼 임펜딩으로 바로 가볼게요. 임펜딩은 뭐냐면 이 IM이 붙었죠. 얘는 지금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데 이건 매달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절박한 거겠죠. 아주 급한 거겠죠. 곧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아주 다급한 겁니다. 다시 한번 펜딩이 요거 할까 고민하고 있다. 이런 미결 상태라면 미정인 상태라면 임펜딩은 그렇게 생각 속 저울에다가 매달아 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같이 연결하시고 컴펜디엄 조금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클리어 한번 해볼게요. 컴펜디엄은 완전히 함께 모두 매달아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책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 책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어디 들어있는지, 자, 제1장에 무슨 내용, 제2장에 무슨 내용, 제3장에 무슨 내용. 자, 이런 식으로 쭉 써놨죠. 이렇게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그러면 이 첫 장 모든 맨 앞장에는 내용의 전반적인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빠진 게 없겠죠. 이걸 뭐라고 해? 개요, 목차. 그래서 모두 다 걸어두었다, 모두 다 매달아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해설 또는 목차 아니면 개요, 요약, 적요 뭐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compendium.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알아도 나쁠 건 없죠. 자, 이렇게 보시고 클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compendium. 그다음에 impend. 아까 impending이 매달아 놓을 시간도 없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impend는 동사입니다. 임박하다, 절박하다, 금방 일어난다, 곧 일어날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impending. impend란 동사보다는요, impending이라는 형용사를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따라서 impending을 먼저 기억하시고 기억해 두실 건 pending과 같이 반대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어휘 공부하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perpendicular.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해보고요. per가 처음부터 완전히 100%라는 뜻입니다. per 완전이라는 뜻이고요. perpendicular 이거 매달아둔 겁니다. 자, 어디 천장에다가 아까 샹들리에 이걸 매달아 놓으면 이렇게 매달아 놔야겠죠. 이걸 삐다가 이렇게 매달으면 불안정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매달으면 이게 직각이 되겠죠. 다시 천정에다 뭔가를 애기들 쓰는 모빌 같은 거 있잖아요. 매달으면 삐딱하게 매달으면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직각이 되겠죠. 이거 완전하게 매달아 놓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직각이 될 거야. 이걸 perpendicula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직의 직립한 아주 가파른 이란 뜻으로 쓰이는 거죠. 완전히 매달려 있다 해서 90도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perpendicular. 다음에 append란 글자가 있어요. 클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append는요, 요게 원래, 자, 물고기 생각합시다. 물고기 이렇게 눈을 그리고 A, P로 되어 있는데, 요 P는 원래 있던 글자가 아니라 A, D라는 글자가 뒤에 시작하는 펜드 때문에 자음 동화에서 이게 AD가 AP로 변한 겁니다. 그럼 이 AD는 뭐냐면 전치사, 영어의 전치사 to와 똑같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자, 화살표 생각하시고 뭔가가 그쪽으로 쏜살같이 뭔가 그쪽으로 쭉 간다는 느낌. 자, 최종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을 생각하시면 전치사 to가 딱 같은 의미예요. 다시 전치사 to가 의미하는 건 내가 어떤 관역, 목표 지점을 정했어요. 화살이 날아갑니다. 화살이 날아갑니다. 쭉쭉쭉쭉쭉 날아갑니다. 그러다 가서 쭉 가서 탁 목표 지점에 맞는 지점. 요게 바로 전치사 to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쪽 방향으로 간다. 최종 지점이 여기다. 딱 맞췄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게 to거든요. 그러면 append는 어느 쪽으로 어디를 향해서 갖다 덧붙이다 매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첨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갖다 붙인다라는 얘기니까 첨가하다, 부착하다, 첨부하다, 추가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내가 목표했던 쪽으로 그쪽으로 뭔가를 보내요. 거기 딱 갖다 붙여요. 그걸 첨부라고 하는 거죠. 덧붙이는 겁니다. 자, 다음에 append에서 파생된 appendix를 볼게요. appendix는 이런 거예요. 아까 append가 어디에 가서 매달아 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자, 사람의 몸으로 갑시다. 뭐 소장, 대장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직장 있죠. 이렇게 직장. 이 근처에 대장이 있어요. 대장. 그럼 창자의 맨 끝자리에 있는 거. 여기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똥꼬라 그러면 여기쯤 어디가 보이냐면 충수라는 게 있대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창자의 맨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그거 뭐라고 하죠? 그 맹장 또는 어려운 말로 충수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 대장, 이 장이 쭉 있어요. 제가 의과를 전공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곱창집 가면 있잖아요. 하여튼 막창 맨 끝에 달려 있는 거. 맨 끝에 달린 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어디에 딱 붙어서 매달려 있는 것. 그래서 이게 맹장 또는 충수 어려운 말로라고 합니다. 충수염이란 맹장염 걸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자, 이거 충수 의학적으로 맹장과 충수라는 뜻 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뭐냐면 딸려 있는 거, 뭐 하나 사면 부록 같은 거 주잖아요. 뭐 하나 사면 보너스를 하나 주는 걸 appendix라고 합니다. 부록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음에 중요한 단어 depend가 있네요. depend는요, depend보단 dependent가 훨씬 더 잘 많이 쓰는 단어죠. 형용사 같지 않아요? ent가 붙었으니까. 그럼 depend 한 상태의 뜻입니다. 그럼 depend만 알면 되겠네요. 한자로 사람인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사람인자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똑바로 직립해서 쓴 게 아니라 perpendicular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써 있죠. 이게 다운한 상태죠. 여기다가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D. 그 다음에 pend. 그러면 이 사람이 받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사람이자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사람이자의 모습. 자, 비스듬히 기댄 거예요. 서로 의존하고 기대고 있는 게 depend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래로 매달리다 뜻에서 저희 집에는요. 제가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있어요. 그럼 제 밑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우리 아버지로 갈게요.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죠. 밑에 큰형이 있고 작은 형이 있고 또 누나도 있고요. 맨 끝에 제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막내거든요. 이들이 뭐 한 거죠? 아래로 매달리는 거. 다 저는 그러면 형들한테 의존하고 아빠, 엄마한테 의존했던 거죠. 말 이해되시나요? 아래쪽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매달려 있는 상태, 독립적이지 못한 겁니다. dependent 하게 되면 의존하고 종속돼 있고 이런 뜻이고요. 또 유명한 건 뭐냐면 요거의 반대말 independent 그러면 의존하지 않는 거. 아래에 매달려 있다. 다시 한번 서로 사람이자 생각하시고요. 사람이 서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서서 밑으로 내려가서
기댄다, 의존한다. 아니면 가게에서 족보의 가게에서 밑으로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윗사람한테 매달려 있는 거지. 이게 dependent고 그 반대말이 independent, 독립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주적이다. 같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expense 볼게요. expense는 물리적으로 바깥에 매단 게 아니라 여기다 매단 거예요. 여기 A, 여기 B, 요 두 개의 물건, 두 개의 사건을 어떻게 매단다? 이렇게 양팔저울. 이거 생각 속에 있는 저울로 매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리적으로 매다는 경우 볼게요. 뭐가 밖으로 나갔어요. 자, A라는 물건을 살까? B라는 물건을 살까? 자, B를 돈으로 합시다. 내가 갖고 있는 돈 100만 원. 내가 사야 될 가방 100만 원. 100만 원의 값어치가 저기에 있다면 나는 100만 원을 X 바깥으로 매달았던 걸 내보내겠죠. 그럼 나는 A라는 가방을 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100만 원의 돈을 쓴 거죠. 다시 A라는 가방과 B라는 돈이 서로 등가라면 A라는 물건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럼 100만 원을 내보낸 거죠. 그걸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expand. 말 이해되시나요? 자, 이건 물리적으로 매다는 건 아니고요. 생각 속에 매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하다, 소모하다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expense는 그거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소비, 비용, 지출이란 뜻이고 expensive는 형용사가 붙었죠. 이외가 붙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100만 원. 아까 제가 1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방 하나에 100만 원. 그러면 내 월급이 100만 원이야. 가방 하나 샀더니 100만 원이 나갔네요. 그럼 내 월급 다 털렸네요. 이건 되게 비싼 거죠. 그러면 다 나갔으니까. 다시 제 월급이 100만 원인데 가방을 하나 샀더니 100만 원이 훌딱 나가버렸네요. 그럼 나는 이 물건을 샀지만 등가이긴 하지만 이 물건은 굉장히 소중하고 비싼 걸 거예요. 이게 expensive입니다. 그래서 비싼 고가의 사치스러운 돈이 많이 드는 그래서 나는 손실이 큰 거예요. 이런 뜻으로 쓴 게 expensive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값비싼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 사치스러운 손실이 큰 이란 뜻을 갖고 있는 뜻이 많은 그런 형용사였어요. 다음에 suspend 볼게요. suspend는 이것도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SUS인데 여기 시작하는 말이 spend였어요. 근데 이 SUS가 원래는 이 자음 동어 때문에 변했지만 원래는 SUP거든요. 아래쪽으로 매달다 라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 공포, 스릴, 서스펜스 할 때 그 서스펜스 여기 있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에버랜드 같은데 바이킹 같은 거 타면요. 올라갈 때는 별로 이렇게 떨리지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다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때 요쯤 떨어지면 막 땅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때 스키는 공포심, 걱정, 불안. 왜냐면 지금 매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이 발을 딛고 서야 내가 안정된 두 발을 딛고 선 공간이 있어야 안정적인데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스펜스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중에 매달아 놓다, 아래쪽으로 매달아 놓다라는 뜻의 서스펜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걱정, 명사로는 걱정, 근심, 불안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미정. 왜? 내가 지금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맨 위에 있는 정점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거 어정쩡한 상태잖아요. 그 어정쩡한이 서스펜스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 어중간한 상태야 그럼 써서 인서스펜스라고 부릅니다. 어중간한. 미정인 상태, 주저하는 상태, 망설이는 상태를 서스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스펜스 밑에 매달려 뜻이었고요. 마지막 단어네요. 펜션. 이거는 뭐냐면 불어에서 왔어요. 근데 불어도 어근이 같아서요. 요거는 읽을 때는 빵시옹이라고 그래요. 빵시옹이라고 있는데 원래는 이것도 매달다 뜻이 있는 거죠. 자, 무슨 뜻이냐? 이게 연금이란 뜻인데 어떤 사람이 65세까지 일을 하고 국가에다가 돈을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받아 먹죠. 이렇게 조금씩. 그게 매달아 놓은 돈 아닙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정부에 매달아 놓은 돈을 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갑자기 왜 우리 요즘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호텔식 펜션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게 하숙집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에서 연금을 받아서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고요. 이 사람들 은퇴자들이 제일 갖고 있는 로망이 뭐냐면 시골 가서 그 돈 가지고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하룻밤 자고 그럼 돈을 내겠죠. 하루 방 빌려주고 그거로 먹고 사는 겁니다. 자, 국가가 주는 일정 소득에다가 그걸 집을 지어서 시골에서 서울에서 온 사람들, 도시에서 온 사람들한테 방을 대여해주고 그걸 먹고 사는 걸 펜션이라 불렀기 때문에 두 단어가 합쳐서 하나는 국가에 주는 연금도 되고 또 하나는 하숙집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게 펜션이었던 겁니다. 자, 어쨌건 오늘 펜드나 펜슬 가지고 매달다 또는 추상적인 생각,
돈 지불해 주는 거. 요거까지 연결해서 펜드나 펜스 살펴봤습니다. 자.